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부랴부랴 나왔는데요.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한 그 내용하고요. 다른 사항들 몇 가지를 더 붙여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요. 질문한 요지가 제 본문을 이렇게 듣다가요. 질문하셨나 본데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연히 법사님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를 스스로 깨닫고 냉정하게 처신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상대를 화를 내는 말을 무심코 합니다. 이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 성격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며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참아내야 하나요? 알아차리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니 마음 공부를 했다고 하는 저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관찰해서 그 순간을 지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스스로 벌어지니 답답합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건데요. 참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아마 같이 이제 생활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부 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당신은 상대가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만 골라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도 뭐 살아 봤으니까요. 그러니깐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답하기 전에요. 몇 가지 사항만 좀 알아보죠. 몇 가지 사항만. 우리가 인제 괴로움을 주거나 이제 괴로움을 주거나요. 이제 고통, 괴로움과 고통 뭐 그 말이지만 이거 주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있어요. 생각.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이게 무의식 반응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쁜 생각이죠. 나쁜 생각인데 나쁜 생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 나빠져. 그렇죠. 기분 나빠져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을 이제 이거 사라지게 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생각이 이 생각이 이 생각이 몸에 영향을 주면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게 감정으로 나타나요. 생각이 몸에 영향을 주면 감정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막 슬퍼. 막 슬퍼. 그러면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눈물이 막 두두둑 흘러나고 그래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고 막 화가 나요. 또 그게 가장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게 내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쪽에 화를 내면은 위쪽에 굉장히 많은 걸 나타내고 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화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화가. 또 기쁜 생각이 들면요. 몸에 영향을 줘서 얼굴이 밝아지고 웃게 되고요. 그런 게 벌어져요. 그래서 감정은 생각이 몸에 끼친 영향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감정.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 무의식적인 건데요, 이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무의식적인 반응은 자기가 인제 뭐랄까 기존에 인제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억 장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억 장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기억에서 나오는 거죠, 기억에서. 기억에서 나온다. 기억에서. 근데 이 기억에 들어갈 때는요.
기억이 들어갈 때는, 기억이 저장이 될 때는, 기억이 저장이 될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 기억될 때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이 한국어로, 이 한국어로 기억이 돼. 한국어로. 한국어로. 예. 한국어로 기억이 되지 영어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기억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한국어로 기억이 돼. 한국어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기억을 할 때는 기억 장치 속에 들어가는 게 이 우리말로 기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A라는 얘기 한다 그러지 말고, 이것도 영어니까. 우리는 또 영어가 아니니까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딱 했는데, 이 말이 기억될 때는 뭐냐? 이게 가나다로 기억이, 가나다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라벨이 붙어서 이 기억 속에 들어간다고. 기억 속에. 기억장치 속에 들어가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기억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거다.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거다 그러면 상대가 이 단어에 영향을 끼쳤을 때는요, 감정으로 나타나. 감정으로.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야. 감정으로. 이게 좀 이렇게, 강의니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새끼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강아지 새끼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얘가 옛날부터 들었던 뭐야, 억양,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게 강아지 새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강아지 새끼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팍 튀어 올라온다고. 부정적인 감정.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기억 속에 강아지 새끼다 그러면 강아지 새끼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걸로 기억이 되냐면 한국말로 기억이 된다. 한국말로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은 그게 다른 한국말로 하게 되면 그게 한국말로 튀어나와요.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무의식적인 이 반응이라는 게 이게 참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무의식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가 이제 어떤 분노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화난 거 갖고 있는데, 그걸 분출을 못 시켰어.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갖고만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나한테 해코지를 해. 괜히. 응?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가다가 나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그런 것이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상대를 자극하게 된다. 상대를.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항상 상대한테는 좋은 말로 안 나가. 그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도요. 이런 거. 무의식적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풀지 못했던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원한이 있거나 무슨 어떤 분노감, 뭐 이런 것들이 잔뜩 갖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불출이 안 되지만요. 자기는 갖고 있어요. 근데 나랑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그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인제 부부 간에 인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 남편분도 그전에 인제 아내에 대한 그런 거를 못마땅해 해 가지고 많이 참고 억누른 거죠. 그 감정을 속으로 억눌러 있어요. 억눌러져 있어 가지고 그 억눌러진 것이 가만히 있더라도 상대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그 자기는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게 자극을 준다고. 예.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그래서 참 사람 세상을 산다는 게 좀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깨달음. 그래서 왜 깨닫고자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흔적, 인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인데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그래서 이 깨달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안 일어나는 요 기간 요거 여기 요 요거를 많이 유지하는 거. 이 고요한 상태, 요 무심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 무심의 상태는 제가 언어가 끊어진 상태라 그랬죠, 언어가. 요 상태는 언어가 끊어진 상태예요. 어떤 분이요. "깨달음이 뭡니까?"라고. 여러분들도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깨달음이 뭡니까?" 그거를 인제 불교에서는 뭐 "부처가 뭡니까?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음. "달마대사가 왜 동쪽으로 왔습니까?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뭐라고?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 이 이 자리에 뭐라고 말을 할 건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이. 그런데요. 이 깨달음을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벌써 안 되죠. 왜냐면 이 자리는 언어가 모르는 자리예요. 언어를 모르는 자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가 나왔다 그러면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방 맞는 거죠. 이 자리는 무심의 자리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임재선사 같은 경우는 예? 황벽선사가 "깨달음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러 들어갔다가 막 때려, 막 때려. 예? 한 20방 때리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깨달음이 뭡니까?" 또 막 때려. 3번을 들어가서 "에이씨 난 여기서 공부 안 해." 해 가지고 나가려니까 "너 나가지 말고 그냥 갈 거면은 저기 대우 선수한테 가서 가. 괜히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그래 가지고 대우 선수한테 가요. 대우 선수한테 가서 "너 어떻게 왔냐?" 하니까 이러저러 이런저런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만 하고 그걸 3번씩이나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왔습니다." 하니까 그 스님이 대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임재 스님한테 "너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도 그걸 모르냐?" 할 때 그 순간에 임재 선사가 깨닫죠. 깨닫고 나서 대우 선사의 멱살을 잡으면서 한 대 툭 치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툭, 툭 치는 거. 이 자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말로. 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하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거죠. 이 자리를 표현하는 것은 많죠, 우리가. 근데 무심히 경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다 이 자리죠. 무심의 자리죠.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붙으면 안 돼요. 음. 예를 들어서 누가 불렀다. "네. 네." 생각해서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손을 올리고 내리고 뭐 밥 먹고 뭐 하는 거, 이게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그러나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다. 그러나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무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물러야지만이 이게 없어져요. 벌써 기억 속에요. 기억 속에 아내가 얘기하는 말에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반응이 없는 자리예요, 반응이. 벌써 그 자리에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일을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다 받아들여요. 이 5개 오건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이거 가지고 다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는데 나갈 때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게 두 개 구분을 져 가지고 내보낸다고요. 내보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어느 강의인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거. 받아들임.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예? A라는 것도 들어오고 B라는 것도 들어오고 C라는 것도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오는데 들어온 거는요. 이게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왔을 뿐이야. 들어왔을 뿐이야. 예를 들면 이 A라는 게 만약에 평화라는 단어다. 평화다. 이 B라는 게 전쟁이다. 어? 전쟁이다. 뭐 C라는 게 뭐 사랑이다. 이러면 이게 다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이게 평화다, 전쟁이다, 사랑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이런 의미적으로는 들어왔는데 이런 단어 꼬리표가 안 붙어 있는 게 들어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가 나갈 때 내가 인제 뭐 이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고요. 그게 또 몸에 영향을 끼쳐 가지고 감정으로 폭발하는 그런 게 나타나죠. 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내 안에 그냥 들어왔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나갈 때가 문제야. 나갈 때 생각이 판단을 해 가지고 내보낸다고. 이 상태는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생각이 끊어진 상태니까. 생각이 끊어진 상태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무심코요. 내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내가 그 단어가 나한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이 없는 거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이 자리에서는. 근데 이런 데서는 다 영향을 끼치죠. 이 기억 속에 들어있는 이거를 생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 판단해서 내보내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면은 가장 나쁜 게 몸에 영향을 상당히 준다는 거예요. 몸에 상당히. 음. 화를 낸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일본의 과학자가 화를 낸 사람을 그 화를 갖다 이렇게 병 속에다 담아서 개미를 뒀더니 개미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그것이 그 독이 위 속에 들어가니까 내장, 위, 간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주니까 몸에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게 인제 요런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할 때 말로 해서 해 버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벌써 틀렸다. 벌써 꽝이다. 그거는. 이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속지.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 "저 깨달음은요." 뭐 주저리주저 그러면 "에라이 이놈아 너 공부 다시 해." 그게 뭐야. 그렇게 나가죠. 물론 깨달음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 하는 경우가.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핀 잣나무야." 뭐 음? "똥막대기야." "배삼근이야." 뭐 "배 7 근이야." 뭐 "진주무야." 뭐
네가 너 강서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말로 해서 쓸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왜냐면 일단은 그 말이 엉뚱한 말을 함으로써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엉뚱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하게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나 생각을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요 자리를 나타낸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은 어떤 말에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뻥 뚫혀져 있다. 그래서 나의 자유자재한 활발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밀어제친다든가 그냥 때린다든가 그냥 멱살을 잡는다든가 뭐 구지선사처럼 쫙 이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말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런 말로 할 경우에는 이제 큰 선지식들 아니면은 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건. 또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입을 탁 막죠. 입을 딱 막어. 입을 막. 입을 막. 사람이 살다가 자기 마음을 가장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모른다는 소리야. 모른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소크라테스가 하는 제자가 진리가 뭡니까? 난 모른다. 우리가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려면요, 안다고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굴리고 자기 마음만 복잡해져. 근데 난 몰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 얼마나 마음이 참 편해지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표현을 하기 싫어해.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그 한 방씩 먹죠. 그게. 그러니까 안다는 소리보다 진짜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응? 알면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진리다라고 어떤 또 큰 스님도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보다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그분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충 얘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시겠죠? 모든 걸 받아들일 때 나갈 때 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노감이라든가 어떤 감정을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한국어로 다 저장이 돼 있어 가지고 상대방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깨우치는 방법은 이 깨달음의 방법이에요. 깨달음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62강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시고요. 예. 내가 진정한 반응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하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